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이 세 지도자의 인재 영입 3인 3색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 딜레마, 전략공천과 인재 영입의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전략공천은 안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밖에서 데려온 인재는 아무래도 지역 경선에는 불리하고 그래서 전략공천을 해줬던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이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야당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영입 인재는 지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실제 지역에서 뛰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속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재 영입에 상대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과거만큼 이른바 명망가들이 국회 입성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영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바닥을 다진 사람들이 영입한 사람보다 오히려 재보선 같은 데서 보니까 승률이 높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몇 명의 인사들 영입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김무성 대표 말이 제가 먼저 연락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영입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YTN 정치부 김선중 기자가 한 리포트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1차 영입 인사로 발표한 6명은 대부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이 깊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각종 방송에서 보수층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출연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참신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나를 걱정하고 이래 하다가 우리도 같이 나서자 이렇게 해가 저한테 연락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내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친박계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아쉽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또 오늘 하태경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입한 인재들을 위해서 단수 추천을 활용해야 한다. 이 단수 추천이라는 것은 결국 전략공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수 추천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인재를 잘 활용하는 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인재를 영입했을 때는 당원 당규에도 있는 단수 추천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험지 출마한 경우,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단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당장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을 급구하고 있습니다. 탈당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의원들을 새 인재로 메꾸겠다는 계획이어서 김무성 대표보다 훨씬 급한 입장입니다. 두 가지 지향성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민심 이탈이 확연한 호남 출신 잡아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더불어민주당에는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느냐라는 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문가들 잡는다. 이 두 가지 지향성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이 두 가지를 더군다나 함께 맞추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을 몇 명 영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누구냐?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또는 결국 친노 색깔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선중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여성 인재로 영입된 김선현 교수가 그림 무단 사용과 논문 표절 의혹 속에 자진 사퇴하면서 5점을 남겼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젊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우리 당을 더 젊은 정당으로 만들고 또 전문가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를 인재 영입하는 것보다는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가 정동영 전 최고위원 같은 집 나간 사람들을 거물급들을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재해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가 열렸는데 손학규 전 고문한테 선대위원장직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손학규밖에 없다. 손학규의 복귀를 추진하자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이틀 전에 순창을 찾아가서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안철수 의원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새로 당을 만드는 입장이고 누가 그 옆에 모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운찬 전 총리 또 박영선 의원 같이 당의 얼굴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은 얼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뼈대도 없고 살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인재 영입이 급합니다. 더군다나 수구적인 보수 또 낡은 진보는 다 안 된다. 그리고 부패 전력도 안 된다. 다 빼고 이른바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모아야 하니까 어쩌면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김선중 기자 리포트입니다. 호남 출신 인사들을 영입 1호로 발표했다 3시간도 안 돼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던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역시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당 발기인의 과거 부패 혐의와 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철회하는 등 또다시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러한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또 하나의 약한 고리는 이른바 포용력 문제입니다. 영입을 해오긴 해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나가느냐, 왜 자기 사람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몇 사람들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잠깐 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정계 입문할 때 최측근으로 꼽혔던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어제 발기인 대회에 참석을 역시 안 했고요.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안 의원 측과는 따로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지난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 3명 가운데 1명이었고 원내 진입한 후에 유일한 측근이었던 송호창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별했다는 해석입니다. 어제 발기인 대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잘 기억하시는 시골의사 박경철 씨입니다. 역시 발기인 명단에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지난번에 합당한 이후에 그래서 새정치연합 만든 이후에 안철수 대표와 결별했다고 밝힌 바가 있고 앞으로 합류할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1명이었던 한나라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도 어제 발기인 대회에는 없었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 비교적 이 4명 중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합류를 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소간 지지부진한 인재 영입 경쟁이 계속되니까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지금부터 20년 전이었던 1996년입니다. 15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당시 여당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신한국당 총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이 두 양김이 블랙홀처럼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흡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슈퍼신인들 누가 있었을까요? 먼저 여당 총리까지 지냈던 이회창 전 대법관 감사원장, 그리고 김문수 현재 대표, 김무성 현재 대표, 그리고 재야 출신의 김문수, 이재호 두 사람도 이때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경찰 출신이었던 공무원 출신 이완구, 그리고 스타검사 모래시계 검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홍준표, 그리고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 모두 이때 영입됐습니다. 사상 유례 없었던 슈퍼신인들의 등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 총선에서 결국 신한국당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당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방송기자 출신이었던 정동영, 작가 출신 김한길, 그리고 재야 거물이었던 김근태, 그리고 목포 출신 천재 변호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천정배, 그리고 판사, 여성 판사 추미애, 그리고 신기남 다 이때 영입됐습니다. 물론 이때 총선에서는 여당에 졌지만 다음해 98년 다음해죠.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총재가 승리하는데 이들이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올해는 이런 정도의 어떤 흡인력 있는 그 주체들은 없지만은 이번에도 인재 영입 경쟁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어쩌면 내년 후년에 있을 대선 국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웃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